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거의 뭐 장 마칠 때 다 됐는데 오늘 하루 좀 어떠셨어요? 문의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문의는 이제 많은데 뭐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시장 지수는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느끼기에 뭐 그렇게 먹거리가 없지는 않다. 전문가님이 또 단기에 또 이슈 따라가는 이런 종목군들 참 잘 집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크라 재건주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주들도 상승 잘 나오고,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선주들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이게 주도주들이 막 끌고 내려가니까 지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도주가 또 끌고 내려가는 만큼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쪽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내려가지만 뭐 먹거리 자체는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오실 때 발걸음이 시장 대비로는 저는 좀 가볍다고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대비 제약바이오는 괜찮습니다. 제약바이오, 근래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후속주를 노려라 해주셨어요. 이 비만 이슈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사실 뭐 접근이 많이 또 이제 매력적인 종목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노려야 되는데, 바이오 쪽은 확실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 쪽은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쪽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오늘 셀트리온 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쵸. 이제 그 티몬과 그다음에 이제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가 반사 수혜를 받을 거다. 이제 쇼핑몰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덩치가 상당히 큰, 정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이제 오래된 기업들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이버가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현재 구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게 티몬 사태 때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느 같이 정도 맞물려 이 수혜는 있다? 보기는 보는 거지만 네이버가 결론적으로 지켜주는 건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반도체에도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업황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미국발 이야기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이겨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티몬과 위메프의 이슈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성장주 격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대표 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을 이겨내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성장주를 계속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비만 준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그러면서 바이오도 같이 봐야 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지를 지금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게 현재 제약 바이오인 거고,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가장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일라의 릴리빨 이슈가 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와줬잖아요. 네. 이제 또 이 자사의 파이프라인이 중국에서 또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쪽이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좋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표가 비만 치료제의 앞으로 시장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8년까지 180조 수준으로 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비만 치료제 쪽에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먹는 약. 그렇죠. 그동안에는 주사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또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형태 그런 이제 또 치료제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더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비만 치료제의 후발주자는 경구용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시간에 또 이제 한번 다뤘었죠. 펩토론이 대장이고 후발주자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펩토론을 이제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에 안내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수급이 워낙 긍정적이기 때문에 갈 텐데
펩트론이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블루엠텍, 감독, 인벤티지랩을 보셔라 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안내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모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하죠. 지금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이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후발주자로 이제 대봉 LS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또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면서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오늘까지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는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펩트론이 대장으로 출발해주고 3,000당 지역에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 더 이제 덩치가 작은 종목들인 블루엠텍이나 인벤티지랩, 한독 같은 종목들이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발주자로 대봉 LS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봉 LS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에요? 지금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급을 순서대로 받아주는 종목 순서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펩트론이 먼저 출발을 해주면서 수급을 받아줬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뭐 블루엠텍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또 받아주고 그 다음에 대봉 LS가 받아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가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바닥권에서 경구용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가져가면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 요게 또 이제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은 제가 이따가 또 이제 오늘 추천주 시간에 한번 이제 가져올 거니까 네. 보고 있다가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주는 반도체든 2차전지는 지금은 그렇게 매력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 나와주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같이 어느 정도 이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있거든요. 주도주 쪽에 수급이 안 도니까 당연하게 다른 쪽에서 수급을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수급이 돌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의기소침해 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을 한번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또 시장이 바닥 잡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요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좋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 한창 조정이 나올 때에는 항상 이제 121선을 터치하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앤다운 시간 진행을 할 때 아침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121선을 터치하는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61선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다음 주까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FOMC를 분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하반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고 또 후발주자 수급 위주로 종목 분석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군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오히려 요즘 2차 전지는 상당히 좀 청개구리 같죠. 시장 조정받을 때 오르고 또 오를 때 밀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조정이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을 내놓고 또 앞으로의 이 전망, 계획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하는데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 건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올라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로 좋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더욱더 장기화되는 우려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2차전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나타났었는데 로보택시 실체 있는 거 맞냐?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미증시의 하락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 미증시가 그동안에 나스닥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락은 나올 만한 하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제 일부 시각에서는 있죠. 그동안에 기술주에 워낙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빠지는 과정일 뿐 현재 상황에서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자연스러운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로보택시발,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ESS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이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지만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또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 2차 전지 쪽은 업황 반전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양극재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우려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저점을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켜줬어야 될 구간이 23만 원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줬어야 그래도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중요한 구간을 좀 깨버렸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가 중요해요. 향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23만 원 구간이 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매물 구간이 매우 두터워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의 고점 매물대를 삼키지 못해서 저항권에 부딪혀서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정말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제 2차 전지 쪽은 실적 바닥 잡고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해서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기대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2분기 넘어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이번에 안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이번에 적자가 약간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반등하다가 또 이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캐즘 구간은 상당히 또 길어질 것으로 또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반등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매크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매크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코스닥의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이 워낙에 하락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매크로 수급이 살짝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신규 매수나 혹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가, 워낙에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신규 매수나 혹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매력도를 느끼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캐중 구간이 지나가고 나서 수요가 확실하게 끌어올려지는 구간이 나타나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다라기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는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항상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삼켜주는 거래량이 나타날 때가 제대로 된 찐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점.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각을 다양하게 보시면서 시장에서 당장 이제 좀 시선이 쏠리는 쪽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지금이라도 정리, 뭐 이런 시각이세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세요? 1년, 2년 이상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계좌 저편에 밀어놓고 아예 없다 생각하고. 네, 그러고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미국 증시도 최근에 기술주는 하락하고 다우지수에 있는 전방 산업군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들, 이쪽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라 우리도 시장의 시각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시장을 당분간 주도할 수도 있고요. 뭐 방산 쪽이 될 수도 있고 조선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2차 전지 쪽은 반등이 나올지언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 자체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오래 볼 수 있어. 1년 이상, 2년 이상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묻어놨다가 어찌됐든 전기차는 언젠가는 수요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아침 점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몰아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요가 이제 끌어올려지면서 전기차 업황이 반전된다라고 하면 그때를 노려서 이제 또 이 저가 매수를 좀 한다라든지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1, 2년 이상 못 기다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받는 쪽을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상승불에 섣불리 설레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대선 전국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냐, 해리스 수혜주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11월까지 내내 분위기 이럴까요?
이제 먹거리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먹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오늘 이제 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에 아마 트럼프 관련된 종목과 해리스 관련된 종목을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전에 이번 주였을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더 급등 나올 거니까 매수할 준비하셨다가 이야기 나오면은 접근할 준비하셔라. 요거를 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탑픽을 이제 뭐 히림이라는 종목과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해리스 관련주가 오늘 동시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11월 대선 레이스까지 양 후보 간에 치고받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양 후보 간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저는 우크라 재건이나 혹은 뭐 대마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수급이 이제 살아있는 종목인가,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인가, 그렇지 않은 종목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가 히림을 조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히림이 어제까지의 그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게 됐을 때 히림이 그동안에 쭉 쉬어가다가 시장에서 일제히 관심을 받아주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판단을 했고, 그러한 그림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오늘 약 한 7,5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땐 또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은 그대로 또 이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은 일전에 한번 수급이 들어갔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재탄력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상당히 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양 후보의 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이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순식간에 나와버리면서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밑에서 수급을 받아버리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섹터군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은 새로운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죠. 대마, 우크라이나 뭐 이쪽 말고 다른 거요? 우크라이나 재건 내에서도 아직 덜 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한미글로벌이나 혹은 뭐 이제 해인이나 유신, 오늘 약간의 이제 살짝 아쉬운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지금 해리스 관련해서도 이제 대마 관련해서 뭐 메디톡스라든지 최근에 수급을 또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먹거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길게 끌고 가면서 이제 이 한 달, 두 달 이후를 보고 이제 수익을 보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끌고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비만 치료제든 뭐 그 외 전체적인 바이오든 혹은 뭐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든 워낙에 지금 수급이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이동만 빠르게 파악을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먹거리는 오히려 지금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시고 빠르게 이 조금 종목들을 대응을 하면 충분히 수익적인 대응은 가능한 시장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아마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짧게 매매하는 게 또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또 솔루션이 있다,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비만 치료제라고 살짝 예고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는 후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1상권이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임상 2상권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 일단 하반기까지 비만 치료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제 위고비와 또 일라이 릴리 간에 또 계속해서 이 맞붙는 그런 이제 싸움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따라가는 이제 암젠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또 임상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게 비만 치료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새로운 불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에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이 CXL, 그 다음에 HBM,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쪽으로 불이 연속적으로 붙었던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한 이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최근 한 1년 정도 이내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이 거래량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왔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최근에 한 3,500원 구간까지는 또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5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2,5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짧은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좀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오늘의 추천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